원입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12월 24일 오후 3시에 국회의장 중재하에서 열리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투+2 회담이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별무 성과였던 여야 협상을 지켜보시며 답답해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저희는 어떻게든지 성탄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2015년 핵심 개혁관리 성과 점검위에서 노동개혁 좌초된 역사 심판 이런 말을 하시며 격앙된 박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가 여야 협상의 암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통령 주재의 모든 회의는 그 이름을 국회 규탄회의로 바꾸는 것이 어찌 보면 적절해 보입니다. 국정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근원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기승전 국회 시기에 대통령의 억지는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방해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전국정법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 1인만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쉽고도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어렵고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가 전래동화 햇님 달림 그것을 비유하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떡을 다 줬더니 팔과 발을 달라고 한다며 우리 당을 터무니없는 요구만 하는 호랑이 비유하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은 정부 여당에서부터 이제 원유철 대표까지 가고 있는 뭔가 좀 퉁톡병 같은 듯한 느낌. 적반하장은 친박 인사가 되는데 꼭 필요한 자질처럼 보입니다. 원유철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햇님 달림에 나오는 오르이가 노동자를 비롯한 절대 다수의 국민이라면 호랑이는 재벌과 친박 특권층 그리고 기승을 부르는 신자유주의입니다. 호랑이는 오누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하더니 떡을 다 줬더니 팔과 발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경제민생 관련 입법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30개 중에서 28개를 합의 처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서비스 발전 기본법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온 기업 활력 제고법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입법 5개가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떡을 다 드렸습니다. 28개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법안 처리를 요구할 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효과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더니 법안 시행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외투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당이 무수한 진통 끝에 외투법을 해드렸습니다. 증손회사 50%로 완화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일자리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4,000개가 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늘어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100개 정도 늘듯 말듯 한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처음에 35만 개의 일자리를 얘기하더니 지금은 75만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또 이것도 통과되면 하루 아무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거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법입니다.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닮은 법입니다. 의지는 좋습니다. 기재부를 통해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그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그 법 하나 된다고 해서 75만 개 일자리가 어떻게 생긴다는지 훌륭한 과정에 설명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또한 새로 들어온 기업활력 제고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재벌에 대해서 지난번 롯데 재벌 이후에 불거졌던 많은 재벌의 가버넌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있고 많습니다. 하나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우리 이목희 정책의장께서 들어오셔서 예전에 요청했다가 저희들이 하도 힘들어서 보류해놨던 법들을 다시 힘있게 말씀드려 주셔서 훨씬 더 힘이 납니다만 그 내용들을 저는 새누리당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법에 이중 대표 소송 제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업활력 제고법과 그 후속적인 사후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지 입법이라는 점에서 제고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이지 마법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는 정치가이지 마술사가 아닙니다. 장밋빛 환상 같은 기대 효과를 들이대면서 법안 처리를 강압하는 수법은 더 이상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하는 일정과 의지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의정치의 독립성은 국회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 여야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경제 민주화와 민생 살리기에 꼭 필요한 몇몇 법률안들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목희 정책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당은 여야 협상에서 운유인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호랑이의 끝없는 탐욕을 막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박 민주주의가 정의 가경입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 퇴임할 장관들에게 진실한 사람, 일편단심 의논하면서 노골적인 선거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더니 또 진실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배신의 정치부터 진실한 사람까지 청와대 목 공천을 챙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편의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박 감별을 위한 총선용 스펙 관리도 모자라서 이제 대놓고 총선용 일정 기획까지 짜는 듯합니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사천, 20일에는 인천 송도 일정을 잡아서 총선에 나올 진박 예비 후보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게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총선 예비 후보를 참석시켜서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보다 진박 후원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력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자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을 잘 운영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선거 여왕 같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현장 방문을 하시는 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목희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다시 쟁점법안을 처리입니다. 저는 이 쟁점법안을 새누리당이 처리할 타협을 통해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은 연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서 우리 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진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입법하기를 원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 산자위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법을 정부가 제안할 때 우리가 대기업 집단, 상호출자 제한 집단은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철강, 조선, 석유화 구조조정의 필요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당 측에서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더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은 이 법에 포함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의한 다음에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 협상을 둘러싼 대부분의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가 그저께 새누리당의 김정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언론이 없는 자리에서 오간 얘기를 다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자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김정은 정책위 의장에게 쟁점 법안의 협상,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제안들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상호출자 제한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면 안 된다는 우리 당의 강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위의 법입니다만 관련이 있는 법사위, 정무위 등과 함께 그리고 정책위 의장과 함께 4+4 협상을 당장 내일 아침에도 하자고 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협상을 원내수석 부대표가 하니까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해서 4+4로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꾸만 좀 고치면 당장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와대나 정부가 일괄 처리를 부담해서 그런지 얘기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급하면 처리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해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북한인권법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고 남은 사항이 지도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저께 어제 아침부터라도 어떤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강경파가 뭐를 해서 협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쏟아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떤 형태의 한목적적인 협상 제안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어떤 형태로 어떤 법을 협상하자고 해도 다 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 충고합니다.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정치 집단으로서 기본을 좀 갖춰주기 바랍니다. 2005년에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부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노사협상을 통해서 그 법안을 조율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낸 법안을 1.1년도 못 고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자신들은 진선진미하고 이게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수많은 전문가, 야당 이 목소리는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4월 동안 계속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언제 어느 때라도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새누리당은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해서 들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낸다고 공언한 그 만천 일자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마도 경제활성화법이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육대라는 막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3곳은 유치원만 편성했고 나머지 10곳도 일부만 편성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이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교부금이 매년 3조씩 증가할 것이라고 내세웠으나 2015년만 해도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에는 약 10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 대비해서 1.8조 원이 늘어나고 국고에서 목적 예비비로 3천억을 추가해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의 지방교육 재정은 전년보다 1조 5원이 줄었고 그에 따라 2016년 지방채 발행만 3.9조 원, 2015년에 발생한 6조를 합치면 지난 2년간 10조의 빚을 낸 것입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될 때와 되고 나서의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 대통령은 분명 진실한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출산 대책은 요란하게 내놓으면서 코앞에 보육대안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위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끝내야 합니다.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제안한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비 편성 등 재정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합니다. 나아가서 정부 여당은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어서 백군기 의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국토 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상병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의 겨울보다 10배나 춥다는 군대의 혹한 일가 시작됩니다. 낮은 지휘관 경험상 장병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물론 각 부대별로 잘 대비하겠지만 겨울철 사고 예방들은 부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당부됩니다. 그리고 최전방이나 해안 최강한 조소에서 근무를 서는 장병들을 위해 방한복 외에 발열조끼나 그 밖에 추위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도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신경 써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겨울철 장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제설 작업과 관련하여 오늘도 부대에서 널판지에 강목을 못질하는 등 임시로 도구를 만들어 쓰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설도 유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 작전을 위해서 국방부가 제설 장비도 현대화시키고 충분히 보급하여 병사들이 빗자루에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개인 시간이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군대에서 맞는 성탄일은 유난히 춥습니다. 가족이나 애인,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심리적으로 더 애로운 건 물론 혹여 눈이라도 내리면 제설 작업에 투입되고 휴일에도 그 의무는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장병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온 국민이 편안한 성탄절을 보냅니다. 하루빨리 여러분 헌신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군 양성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기준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부채가 1,386조 원으로 1년 만에 122조 원 늘어났습니다. 가부담 금융부채는 7,536만 원으로 1년 새 660만 원가량 빚이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161.5%에서 169.8%로 1년 만에 8.3%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진다고 후원장담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공약은 대국민 사기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155%까지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5%포인트 감소한 것이 아니라 2년도 안 되어 오히려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또한 대국민 사기로 판명났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 실패의 주범입니다. 가계의 빚을 희생삼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낡은 경제 정책이 최악의 가계 빚 폭탄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서민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서민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